얘야, 곧 내 생일인 거 알지? 이혼 소장을 접수한 바로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생일상을 차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개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여전히 시댁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침 어머님께 딱 맞는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특별한 선물과 함께 남편의 상간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생신 장소로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 증거가 가득 담긴 포토북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지은이 남편 윤민규의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비밀 폴더라는 이름의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수백 개의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민규와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포옹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다 뭐야?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를 이렇게 속였어? 손이 떨렸지만 지은은 냉정하게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라는 민규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서랍을 뒤져 민규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선물 구매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지은이 아이 학부모 회의에 간 날들과 겹쳤습니다. 아, 민규 씨. 정말 치밀하게 속였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은이 명세서를 정리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태준 변호사가 지은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장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모레가 내 생일인 거 알지? 아침 일찍 와서 상 좀 차려. 그게 며느리 도리야. 장 여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어디에서 차리면 될까요? 아니, 그걸 왜 물어? 당연히 우리 집이지. 혹시 딴소리 하려는 거 아니지? 장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 아주 잘 맞는 장소로 준비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지은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라 로즈 레스토랑을 검색했습니다. 사장 최수아의 프로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규와 찍은 사진 속 여자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딱 좋네. 아주 잘 됐어. 지은이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레 생신 잔치 예약하려고 합니다. 5분이고요. 가족 포토 테이블로 부탁드릴게요.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장미경이요. 지은이 시어머니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께 딱 맞는 품격 있는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주소와 예약 번호 보내드립니다. 장 여사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지은아. 레스토랑은 또 왜? 그냥 우리 집에서 하면 되잖아.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하루뿐인 날인데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 여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썼다면 믿어볼게. 제대로 준비해라. 생신 당일 오후 지은이
고급 포토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표지에는 가족 역사 기록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토북 안에는 민규와 최수아의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미경 고객님 맞으시죠? 직원이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장여사와 신우이 윤미나가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언니, 여기 진짜 고급지다.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어요? 미나가 입구에 걸린 최수아의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누구예요? 어딘가 낯이 익은데. 지은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온 곳이라. 그때 주방에서 최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셰프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문은? 최수아가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포토북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여기 음식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솜씨가 아주 좋다던데요? 지은은 최수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수아가 놀라 주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민규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지은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수아와 지은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린 듯 휘청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와봐. 여기서 이러지 말자, 제발. 민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민규를 흘끔 보더니 바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한 기록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 포토북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포토북 첫 페이지에는 민규와 최수아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장 여사가 사진을 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민규야, 이게 다 뭐냐? 신우이 미나가 포토북을 들여다보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지은이 차분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텔 영수증과 민규의 신용카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집에서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진짜 진실부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최수아가 주문서를 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는? 지은이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아 씨, 민규랑 자주 마셨던 와인 있죠? 그걸로 주세요. 순간 최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손님을 제가 뭐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지은은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 남편이랑 6개월이나 만나셨죠? 지은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규와 최수아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규야, 이게 사실이냐? 이게 네가 한 짓이냐? 민규가 당황하며 포토북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아, 됐어.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이건 이혼 소송 증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지은이 민규의 손을 확 밀어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안 난리 났네. 저 여자 바람이래.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최수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오빠랑 바람났던 여자 맞지?
맞잖아. 최수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6개월을 만나놓고 그게 말이 돼?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신상이 결국 이렇게 됐네요. 이 자리는 이제 저와 민규의 관계를 끝내는 자리예요. 갑자기 장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숨이 안 쉬어져. 어머니, 민규가 뛰어가 장 여사를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은은 홀 한가운데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편의 바람 상대가 운영하는 곳에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 며느리입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시댁 눈치 보며 살 동안 제 남편은 이 여자와 6개월을 즐겼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까지 터졌습니다. 최수아가 지은에게 달려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손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가게 망해요. 그러자 지은이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남의 남편 훔칠 때는 부끄럽지 않았나요?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는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민규가 지은을 붙잡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만족했어? 우리 어머니까지 병원에 가시게 만들어서? 지은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낸 거지. 그 바람 때문에. 지은은 가방에서 이혼 소장 사본을 꺼내 민규 앞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제 법정에서 얘기합시다. 지은이 레스토랑을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최수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은 중단하겠습니다. 몇몇 손님은 계산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지은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지은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집으로 가주세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후련한 듯 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규의 전화였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집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지은 씨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지은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받아보니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였습니다. 고소인은 윤민규와 최수아였습니다. 지은이 목소리를 잃은 듯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추가로 상해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장미경 씨고요.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지은이 너무 어이가 없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해요? 아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는 건데요? 말도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설명한 뒤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지은 씨 맞으시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가야 합니다. 식품요? 저는 장사 같은 거 안 하는데요.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했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작년에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어준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강태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준이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악의적인 고소입니다. 보복성으로 보이네요. 변호사님, 저는 그냥 숨만 쉬어도 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은이 의자에 몸을 털썩 기대며 말했다. 지은 씨,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리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태준이 진정시키듯 말했다. 지은이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가장 자신 있는 건 뭔가요? 요리요. 요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시작하세요. 돈을 벌고 자기 힘으로 서는 게 결국 이 싸움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볼까? 지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이웃집 김 아줌마가 지은이 음식은 정말 맛있어 라고 칭찬해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김 아줌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줌마, 도시락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래. 지은이 요리면 믿고 먹지. 가져와 봐. 김 아줌마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지은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보기 좋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맛이면 장사된다. 얼마에 팔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5,000원이면 매일 사 먹을. 우리 집 양반도 이런 집밥 좋아해. 아줌마가 엄지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 지은은 문틈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안 열어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양육비 얘기하려고 왔어. 아이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양육비요? 그동안은 관심도 없더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한다며.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서. 민규의 속셈이 너무 뻔했습니다. 지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시락 몇 개 파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게다가 당신이 신고해서 조사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나는 신고 안 했어. 그리고 어머니 일로 고소한 것도 어쩔 수 없었어. 민규가 변명하듯 말했다. 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건 어쩔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규의 얼굴에 바람이 확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은은 부엌에서 도시락 20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아줌마가 이웃들에게 소문을 내준 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지은은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것부터 다시 해보자. 이건 내가 잘하니까. 첫 주문을 배달하러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은의 도시락 주문량이 하루 5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침 5시부터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은이 양파를 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속상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 소민이 부엌에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얼른 눈물을 닦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 만드느라 눈이 맵네. 소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시락 진짜 맛있어. 우리 반 친구들도 맨날 부러워해. 엄마 음식 먹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고는 지은을 꽉 껴안았습니다. 지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더 열심히 해볼게. 그날 오후 강태준 변호사가 지은의 집을 찾았습니다. 테이블에는 포장된 도시락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사업자 등록은 하셨어요? 아직이요. 혼자 하려니 겁이 나서요. 지은이 마지막 도시락에 리본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상표권도 같이 신청하시죠. 상표권이요?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태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브랜드명은 정해두셨어요? 지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위로의 도시락이요. 혼자 먹는 사람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한 끼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면 몸이 버틸까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견뎌야죠. 변호사 비용도 벌어야 하고 소민이 학비도 챙겨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지은의 도시락이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되었습니다. 맛있는 오후라는 유명 푸드 블로거의 글이었습니다. 영혼을 위로하는 맛이에요. 손맛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지은이 댓글을 읽으며 손을 입에 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말을 다 듣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주문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위로의 도시락 맞죠? 20개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하루 최대 50개까지만 받고 있어서요. 내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주문이 너무 몰려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다시 지은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계산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키친 스튜디오 임대료 계산해 봤는데요. 지금 수입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지은이 놀란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주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도 한 명 고용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지은아, 나야. 문 좀 열어. 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내쉬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용건 말해요. 양육비 얘기하러 왔지. 딸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 너 요즘 돈 번다며? 지은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관심은 왜요? 지금까지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민규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하자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양육비 관련 이야기는 저에게 하시죠. 너 누구야? 민규가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은 씨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연락은 저에게 하세요. 태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규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변호사까지 끼고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지은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민규가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규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겁나요. 태준이 조용히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은의 눈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튿날 지은은 키친 스튜디오 임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새로운 간판, 지은의 찬장도 주문했습니다. 새 출발이네요.
태준이 축하했습니다. 지은은 간판 시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이혼 소송 최종 변론일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지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길 겁니다. 태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규는 이를 악물고 지은을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윤민규와 서지은의 이혼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민규의 불륜 행위는 명확한 사진 증거와 메시지 기록으로 모두 입증됐습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포토북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상대로 한 허위 신고와 명예훼손 역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자 민규의 변호사가 급히 맞받아쳤습니다. 피고의 행동은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원고의 행동은 과도한 보복입니다. 태준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과도한 보복이라니요. 원고는 단지 진실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1시간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윤민규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지은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을 이행하십시오. 민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법정을 나온 지은과 태준은 복도에서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은 씨. 정말 잘 견디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새 출발이에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키친 스튜디오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벽은 허물어지고 새 주방 기구들이 반짝이며 설치되고 있었다. 사장님, 다음 주면 완공됩니다. 현장 관리자가 힘차게 보고했다. 지은이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내 공간이 생기는구나. 일주일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은이 새로 지어진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깨끗한 주방, 포장 공간, 환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눈부셨다. 와, 사장님 정말 멋져요. 첫 직원 박미영이 감탄했다. 미영 씨도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지은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예상 못한 전화가 왔다. 장 여사였다. 지은아, 너 요즘 사업 잘 된다며? 네, 어머님.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요. 지은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장 여사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가라앉아 있었다. 민규 그 바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 잠시 멈칫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소민이는 내 손녀잖아. 가끔 볼 수 있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소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장 여사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래, 고맙다, 지은아. 며칠 후 오픈을 앞두고 시식회가 열렸다. 이웃과 기존 고객들이 모여 스튜디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태준도 꽃다발을 들고 와 축하했다. 지은 씨 도시락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맛이에요. 한 고객이 칭찬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정성 다해 만들겠습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시식회가 끝나고 스튜디오에는 지은과 태준만 남았다.
정말 대단해요, 지은 씨. 몇 달 만에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아니에요. 태준 씨가 없었다면 전 아직 법정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태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프랜차이즈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지은이 당황했다. 벌써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지은 씨라면 가능해요. 그 정도 능력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태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은도 긴장했다.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민규 쪽에서 사설 탐정을 써서 지은 씨 주변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사설 탐정이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태준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은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지은의 찬장 정식 오픈일 아침, 지은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무엇 하나도 실수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이 일찍 출근해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미영이 허둥지둥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손님들이 벌써 줄 서 있어요. 지은이 창문을 내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스튜디오 앞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요.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며 말했다. 오전 9시 정각, 지은이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환한 얼굴로 들어오며 말했다. 드디어 열었네요. 블로그 보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픈 기념 행사가 시작되자 태준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은 씨.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됐네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다. 주변 손님들도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전쟁터처럼 바쁘고 뜨거웠습니다. 미영 씨, 불고기 세트 다 됐나요? 네, 사장님. 지금 포장 들어가요. 둘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몸을 움직였다. 미영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지은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해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미영 역시 감격한 얼굴이었다. 오후 3시, 뜻밖의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왔다. 카메라를 든 방송국 제작진이었다.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통 제작팀입니다. PD가 명함을 내밀었다. 지은이 놀란 듯 물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도 TV에 나올 수 있나요? 그럼요. 요즘 가장 화제예요. 경력 단절 여성의 성공 스토리 중 최고라서요. PD가 밝게 설명했다. 지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미영을 바라봤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이 끝난 저녁, 지은과 태준은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 매출 얼마나 됐나요? 태준이 물었다. 지은이 계산기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믿어지세요? 저는 아직도 꿈 같아요. 이제 진짜 사업가 맞네요. 프랜차이즈 계획도 슬슬 준비해야겠어요. 태준이 자신 있게 말했다. 지은이 당황해 손을 흔들었다. 에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직 첫날인데.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은 씨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은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태준 씨, 저는 처음부터 지은 씨를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봤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고백했다. 지은이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태준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나와. 민규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이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갔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네가 누구야? 내 와이프 꼬신 놈 아니야? 민규가 소리치며 태준을 밀쳤다. 그때 지은이 뛰어나왔다. 그만하세요, 민규 씨. 더 이상 이러지 마요.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요. 이혼해도 넌 소민이 엄마야. 어떻게 애 아빠한테 이렇게 차갑게 굴어? 민규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지은이 단호히 말했다. 소민이는 저랑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민규 씨가 신경 쓸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경비원이 뛰어와 민규를 붙잡았다. 손님,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바로 신고합니다. 민규가 이를 갈며 뒤돌아섰다. 지은아,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곧 후회할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민규는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지은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너무 불안해요. 태준이 지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많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픈 한 달 후 지은이 새벽에 일어나 뉴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식자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볼륨을 올렸습니다. 채소류는 평소보다 30%, 육류는 2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시락 원가가 너무 올라 고객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지은이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 씨, 큰일이에요. 식자재 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대로는 도시락 값 못 버텨요. 미영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럼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겠어요. 지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메뉴판 가격을 수정했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다. 점심시간. 첫 번째 고객이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찡그렸다. 가격이 올랐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린 거예요? 지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에이, 그냥 갈게요. 고객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나가버렸다. 지은의 마음이 뚝 떨어졌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후가 되자 태준이 급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지은 씨, 큰일입니다. 온라인에 이상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태준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지은의 찬장 도시락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조리 환경 엉망이네요. 지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얀 종이처럼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 이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글이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오고 있어요. 태준이 다른 글들을 넘겨 보여줬다. 식자재 파동에 편승해 가격 올립니다. 양심 없는 가게네요. 지은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건 전문업체를 쓰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퍼질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주문 전화는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조용한 스튜디오는 더 이상 반갑지 않았다. 지은이 불안한 얼굴로 미영에게 물었다. 미영 씨, 우리 정말 위생 문제 없죠?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나 해서.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꼼꼼히 보잖아요. 문제 전혀 없어요.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미영이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다.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납품이 어렵겠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요? 계약서도 있고 문제 없었잖아요. 업체 사장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데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연락했다. 태준 씨, 납품업체가 계약을 취소한대요. 역시 그쪽입니다. 민규가 수아의 요식업계 인맥을 쓴 것 같아요. 태준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 식재료는요? 도시락은요? 지은이 절망하며 물었다. 일단 다른 업체를 찾아보세요. 저는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장님, 온라인에서 본 글이 사실인가요? 정말 위생 문제가 있어요? 지은은 간절하게 해명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매일 철저하게 청소하고 확인합니다. 그 글들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고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그런 글이 계속 올라오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들은 믿는 듯 하면서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소민이 다가왔다. 엄마, 왜 울어? 누가 엄마 혼냈어? 지은은 얼른 미소를 만들며 말했다. 아니야, 소민아.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소민이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지은의 마음이 다시 조금 살아났다. 그래, 고마워, 소민아. 엄마가 다시 힘낼게. 다음 날 지은은 결심한 듯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앞에 커다란 글씨로 선언문을 붙였다. 투명 경영 선언. 전조리 과정 전면 공개합니다. 지은은 주방 전체를 유리벽으로 바꾸기로 했다. 손님들이 직접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미영 씨, 지은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요.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미영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지은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숨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지은이 유리벽 공사를 마치고 투명 주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주방 앞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들어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와,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데가 어딨어요? 정말 깨끗하게 만드시네요. 지은은 손을 씻고 장갑을 끼며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저도 안심이 돼요. 고객들 속인 거 하나도 없었네요. 온라인에 떠돌던 소문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고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날 오후 푸드 블로거 맛있는 오후가 스튜디오에 들어왔다. 얼굴에는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다. 지은 씨, 요즘 많이 힘들었죠? 지은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정말 버티기 힘들었어요.
블로거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투명 주방 잘 보고 새 포스팅 올리려고요. 진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은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제일 힘이 돼요. 그날 저녁 태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지은 씨,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뭘 모았다는 거예요? 태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민규와 수아가 여론 조작 업체와 계약한 서류, 허위 리뷰 작성 내역, 심지어 납품업체에 압력 넣은 증거까지 전부 확보했어요. 지은은 숨을 삼켰다. 정말로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양심상 못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정식 고소 들어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전부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다. 태준 씨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이튿날 태준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며칠 후 민규와 수아가 조사받으러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무렵 지은의 스튜디오에는 고객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동안 얼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갔다. 사장님, 저희는 여길 믿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딨어요? 한 단골 손님이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다. 지은은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인사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요. 일주일 후 민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아, 나다. 우리 합의하자. 민규의 목소리는 초라하고 힘이 없었다. 합의요? 무슨 합의요?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제발.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요? 지은아, 나 감옥 갈지도 몰라. 이러지 마. 제발 좀 봐줘.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민규 씨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예요.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장 여사가 지은의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였다. 지은아, 할머니가 왔다. 지은은 놀라 뛰어나갔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장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민규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네가 옳았어. 나는 그동안 틀렸고. 지은은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미안하다. 내 며느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장 여사가 눈물을 닦았다. 소민이는 가끔 볼 수 있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지은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소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장 여사는 그제야 조금 안도한 얼굴이 되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민규와 수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다. 그 사이 지은의 스튜디오는 완벽히 위기를 극복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다. 하루 100개가 넘는 도시락이 순식간에 팔렸다. 미영 씨, 이제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겠어요. 지은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네, 이번에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뽑아요. 우리 같은 사람 또 도와야죠. 미영이 씩 웃었다. 그날 저녁 지은과 태준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했다. 이제 정말 안정권이네요. 태준이 와인잔을 들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해요. 지은이 잔을 부딪혔다.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 씨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전 확신해요. 전 욕심 없어요. 지금처럼만 평온하게 살면 돼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지은은 오래 이어졌던 폭풍을 지나 자신의 평화를 되찾았다. 1년 후 지은이 서울 시내 세 곳에 지은의 찬장 지점을 열었습니다. 본점에서 직원 교육을 마친 지은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게가 체인점이 됐네요. 미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본 뒤 함께 웃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여성기업인 협회 강연에 참석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찬장 대표 서지은입니다. 큰 박수가 쏟아졌다. 2년 전 저는 아무 경력도 없고 자신감조차 없던 그저 평범한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요리하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대표님, 저도 이혼 후 아이 혼자 키우고 있어요. 오늘 얘기 듣고 정말 용기가 생겼어요. 지은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성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일주일 후 지은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센터를 열었다. 요리 기술부터 사업 운영까지 알려주는 6개월 과정이었다. 오늘부터 수업 시작됩니다. 지은이 20명의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수강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말에 감동했다. 저녁 지은은 태준, 그리고 소민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강가에서 소민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태준 아저씨랑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어. 소민이 해맑게 말했다. 지은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소민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태준이 장난스레 물었다. 결혼하면 되지. 소민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세 사람은 웃음에 잠겼다. 그날 밤 태준은 결심한 얼굴로 지은 앞에 섰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태준은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다.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태준 씨. 태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은 씨와 소민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지은은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그걸 바랐어요. 태준은 반지를 끼워주었고 지은은 행복한 눈물로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지은의 자서전 다시 서는 용기 출간 기자회견이 열렸다. 책을 들어보이며 지은이 말했다. 이 책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지은의 찬장을 전국 체인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더 많은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다. 개인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혹시 재혼 소식이?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저를 항상 지지해준 분과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오후 지은은 본점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했다.
성공했어도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사장님, 손님이 찾으세요. 직원이 말했다. 나가보니 장 여사가 소민이와 함께 와 있었다. 할머니. 소민이 달려가 장 여사를 꼭 안았다. 장 여사는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손녀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메뉴 자신 있어요. 장 여사는 지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어.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님께서 제게 강해질 기회를 주신 거죠. 장 여사는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고맙다, 지은아. 그날 저녁 지은은 소민과 태준을 불러 말했다. 소민아,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정말? 태준 아저씨도 같이 살아? 소민의 눈이 반짝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세 사람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지은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벅참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었다. 3년 후 지은이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재무팀장의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큰 박수가 터졌다. 지은이 양손을 들어 조용히 달래며 말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숨을 고르며 지은에게 집중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에요. 위로와 희망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더 깊고 감동적으로 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창업센터를 찾았다. 6개월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의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당당한 사업가예요. 지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건넸다. 한 수료생이 손을 떨며 말했다.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새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수료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오니 태준과 소민이가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소민이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무슨 발표했는데? 지은이 웃으며 안아주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업가인지 친구들이 다 놀랐어. 지은은 순간 울컥했다. 그래 고마워. 엄마도 소민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태준이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요.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자서전 출간 3주년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500명 넘는 청중이 지은을 보기 위해 모였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께 희망이 되었다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강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강연 후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민규 씨 근황은 알고 계신가요? 지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자기 삶을 다시 살고 있겠죠. 담담한 답이었다. 더는 미움도 눈물도 없었다. 실제로 민규는 한 건설 현장에서 힘든 막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날도 우연히 지은의 찬장 물류센터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민규는 허탈하게 웃었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손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민규는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다. 그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한편 지은은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따뜻한 풍경이었다. 소민아, 내일 할머니 생신이니까 할머니 댁 가자. 네. 할머니가 엄마 도시락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소민이 기쁘게 말했다. 지은은 과거와 달리 의무감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다음 날 장 여사의 집에서 생신상이 차려졌다. 지은이 만든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손수 차리다니 감동이구나. 장 여사는 지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내 덕분에 우리 소민이가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는 거야. 장 여사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래된 상처를 이겨낸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맞아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태준이 미소 지었고 소민도 덩달아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창가에 섰다. 반짝이는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야 진짜 행복해. 지은이 속삭였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흩어지고 앞으로의 길에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부엌에서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따뜻한 햇살이 주방 한가득 들어와 지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야. 지은은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서지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억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만든 위로의 도시락처럼 때로는 작은 정성과 따뜻함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도 끝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상처받아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은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